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로 했던 것 중에서 두 문제만 같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파트는,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질시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지. 자, 그중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연 선택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연 선택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연 선택설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 어, 어떤 종이 있었을 때, 뭐 새로 합시다. 새 종이 있었을 때 이 종에 대한 A라는 종만 원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손들 중에서 A가 뭐 한 90개가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변이 B라는 새로운 종이 10%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었다. 중요한 거 뭐냐면 자손들이 많이 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먼저 출현했다. 바로 같은 종에서 특성이 다른 변이들이 먼저 출현했다. 변이가 출현하고 그들이 뭐를 하는 거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변이는 있었고 특성은 원래 다 달랐다. 근데 경쟁을 해가지고 자연이 선택한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제 진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자연 선택의 핵심인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변이의 변이. 변이가 먼저 일어났다.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몇 페이지냐? 33쪽이죠.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생물 종이 출현한 과정이다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지금 여기에 A라는 종밖에 안 살았어. 같은 종인데 이 바다가 생기면서 지금 두 종이 떨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B라는 종도 태어나고 여기에 B라는 변이도 먼저 있었을 거야. 변이가 B라는 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왼쪽 바다에서는 A한테 살기 유리한 환경인 것이고 그래서 자연 선택이 A가 받은 것이고 요 오른쪽에서는 B라는 녀석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어, 경쟁을 통해서 B가 살아남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B가 자손들을 낳을 거 아니야. 그럼 B의 유전자를 가진 자손들이 나오겠죠. A가 자손들을 낳겠지. 그럼 A의 유전자를 가진 자손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왼쪽에는 A, 오른쪽엔 B가 이제 생기면서 새로운 종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A와 B는 변이가 있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다르죠, 이제. 다른 것이고 진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자, 진화가 일어날 때 지금 하나의 종이 있었는데 지금 두 개의 종이 됐어. 두 개의 종이 됐다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 것이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이런 핀치, 이것이 자연 선택의 진 원리와 같은 거지. 그래서 씨앗에 따라서 핀치의 종이 많아진 거. 씨앗을 먹는 것 때문에 핀치의 종이 달라진 게 부리가 달라진 게 아니라 부리가 달라진 애들이 많이 있었어. 그중에서 그 씨앗에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은 거지.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4번 문제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이제, 어, 수능에 나왔던 문제 변형인데요.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항상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어려워요. 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가를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숲에 사는 새 5개가 살고 있는 높이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얘네들이 뭐냐면 각각의 새의 종류라는 거예요. 새의 종류. 새의 종류인데 기역이라는 새는 어, 높이가 지금 5m, 10m, 15m거든. 나무의 높이가. 숲의 높이가 되겠지. 숲에 있는 높이가 되는 건 서식한 높이가 되는데 얘는 5m 이하, 그러니까 한 3m, 3m 이하의 나무에서만 사는 새였다. 라는 얘기죠. 니은은 한 5에서 15 정도의 높이에 사는 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랬을 때 이런 높이에 따른 새들이 사는 종류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나라는 건 뭐냐면 높이의 다양성이 클수록 종의 다양성이 어떤가 봤더니 높이의 다양성이 클수록 종의 다양성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잖아. 다양성이 많을수록. 당연한 얘기인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숲이 5m 이하의 숲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걔는 기역과 디귿과 리을 세 가지의 종류만 서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15m 이상이 되면은 여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은 5개의 종이 다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높이의 다양성이 클수록,
높이의 다양성이 클수록 새 종류가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서 알아내라라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서식하는 높이는 지금 3m 이하. 그래서 3m 이하니까 더 낮은 거죠. 미음보다는. 미음은 높잖아. 그치? 미음은 높고 기억은 낮잖아요. 높이가. 이게 높이잖아. 높이. 가로축이 높이라는 거지. 이 높이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니은 나무의 높이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안정적이다. 지금 나 그래프 자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무 높이의 다양성이 커지면 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디귿을 보게 되면 새의 종 다양성은 높이가 H3, H3에 있는 나무에 있는 숲에서가 H1, H2, H3인 나무가 고르게 분포하는 숲에서보다 높다. 그랬는데 H3만 있으면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종은 지금 보면은 니은하고 미음 두 개의 종류만 서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다양성이 세 종류와 두 종류라고 본다면 H1, H2, H3라고 하면은 H1이라고 하면은 뭐 요 높이 여기 있는 높이의 두 종, 그지? H2라고 하면은 여기 높이의 또 세 종, H3라고 하면 여기 높이 두 종. 그러니까 종류가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 고르게 분포하면은 얘들이 더 많은 종류가 서식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얘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종 다양성이 낮은 거죠. H3는. 따라서 기억력 여기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늦게 온 친구들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왔나요? 다 왔나? 19명?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이거. 오케이. 자, 잘했어요. 어서 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수업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 교재 42쪽이고, 새 교재 화학 변화 파트 36페이지 되겠어요. 자, 여기 파트는 바로 뭐냐면,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파트예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게 시험에서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은 어떤 거니?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할 산화 환원 반응이 있고, 어, 산화 환원 반응. 자,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얘는 산소, 산소를 잃거나 얻는 과정. 이런 반응이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거 또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 근데 이 반응은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반응에서 얘가 산소를 잃은 건가? 전자를 잃은 건가? 눈에 잘 안 보여. 그 반응식을 봐서는. 그래서 찾기 어려워. 그런데 이 산화환원 반응이 모든 화학 반응의 90% 이상의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나머지 두 개, 2번, 3번을 찾아냄으로써 2번, 3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화환원 반응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 자, 2번 반응은 뭐냐면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우리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자, 요즘에 여러분들 냉면 또는 어, 뭐, 그래, 냉면보다 회 같은 거 얘기할까? 회. 우리가 회 같은 거 먹을 때 생선회를 먹을 때 요 회 주변에 레몬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요 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 물질이거든. 이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중화가 되면서 이 비린내가 사라져요. 이런 반응이 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반응들이고 세 번째 반응은 앙금 생성 반응.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죠. 그래서 뭐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네들이 물속에서 만나면 Ag, Cl이 된다. 이런 거. 앙금 만드는 반응. 그래서 얘들은 많지 않아. 그런데 산화하는 반응이 상당히 많다. 그럼 이 산화하는 반응이 뭐냐? 오늘 이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 먼저 요 산화하는 반응은
산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 처음에 예전에는 산소를 가지고 설명했어. 특히 여기서 산화된다 요 어원이 뭐냐면 산소화된다 이 뜻이야. 산소화된다. 산소화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A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 A라는 물질이 주변에 있는 산소 O2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AO2, AO 등등등 이런 식으로 산소와 결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산소와 결합했네, 산소화 됐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자 이름 붙였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 이런 반응이 바로 산소와 결합을 했다. 산소를 얻었다. 이런 반응을 산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어, 요건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산화된다. 첫 번째, 산소를 얻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한다. 그리고 산화하고 환원은 반대야, 반대. 자, 환원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환원이라는 건 되돌린다는 거에서 온 거야. 되돌린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 음. 그래서 환원 자체가 뭐냐면,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산화를 시켰다는 건 산소와 결합을 시켰잖아. 그러면 환원이라는 건 뭐냐면 결합된 이 녀석을 다시 분리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산소를 잃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소와 결합한 구리, 이런 구리 우리가 무슨 구리라고 하냐면 산화구리라고 하거든. 여기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와 산소로 분리됐잖아, 이렇게.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환원시켰습니다. 다시 구리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산소가 산소를 얻었어요. 이런 반응은 우리가 산소를 얻었다, 산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 산화하는 반응을 볼 때, 보통은 이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산화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지? 산소를 뭐 하는 거? 얻는 거. 산소를 얻는 거. 환원이라는 건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 잃는 거. 그러면 항상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는 바뀌면 안 되니까 산소를 얻는 애가 있으면 산소를 잃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산화구리가 있었어. 산화구리를 탄소랑 반응을 시키면 이 탄소가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를 뺏어와요. 뺏어오면서 구리가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탄소가 산소를 뺏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요 산화구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 구리로 된 거야. 자, 얘가 되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이렇게 되었다. 자, 산소를 잃었지. 산화야 환원이야? 그렇지. 환원이 되겠죠.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로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됐어요. 그럼 산소를 얻었지, 뭐야? 산화가 되는 거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이거지. 됐어요? 자, 이게 뭐다? 산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 자, 그런데 산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이 더 많은 산화하는 반응이 있는데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자의 이동을 추가시켰어. 그래서 산소의 이동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자의 이동을 갖고도 우리가 산화원을 설명하는 거야. 전자는 산소랑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E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다. 전자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자를 잃는 것이 보다 산화다. 자, 환원은 뭐냐?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에요. 그래서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다시 금속으로 바뀌었어. 그럼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자, 이런 반응이 있는데
마그네슘과 구리 이온이 만났다. 자, 보통요, 요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 어, 금속이랑, 이게 금속이거든? 금속과, 요건 금속 이온이잖아.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나는 반응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구리 이온이라고 하는 건 물 속에 녹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리 이온이 여기에 물에 이렇게 녹아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리 이온이 이렇게 녹아 있는 상황에서 마그네슘 금속을 이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그네슘 금속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들어가면 금속들은 서열이 있어요. 어떤 서열이 있냐면 금속의 금속 성질이라는 게 있어.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서열이 높아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금속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금속이다라고 하면은 뭐 반짝반짝 광택이 있고, 이렇게 힘을 줘서 구부리면 휘어지고, 전기가 잘 통하고, 이게 금속의 성질이잖아. 그런데 화학에서 말하는 이 금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에서 말하는 금속성이라는 건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게 금속성이 크다고 해요.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기율표라는 게 있지. 자, 원자들은, 보통 원자들은 원자핵이 있고요. 이 원자핵 주변에 누가 있냐면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 전자의 개수가 곧 원자 번호거든. 원자핵의 전하량도 원자 번호고 똑같은 건데, 1번이다 그러면 우리가 1번 수소다. 1번이 수소잖아, 수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하나고요. 여기 전자가 하나야. 이렇게. 2번 헬륨이다 그러면 헬륨은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고요. 전자가 두 개예요. 이게 헬륨이야. 어. 3번은 리튬인데 3번은 플러스 3이고요. 여기에 전자가 3개겠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요. 방이 2개밖에 없어. 좁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전자는 그 다음 껍질에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원자의 구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되다 보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베릴륨이고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4. 전자가 4개니까 첫 번째 껍질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 자, 두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 이게 베릴륨이거든.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8개까지 들어가면은 9번 플로린 같은 경우는 플러스 9에다가 전자가 몇 개냐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네온이 되면은 얘는 플러스 10이 되고 전자가 10개거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돼. 이렇게 되거든. 자, 두 번째 껍질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전자들이 자기가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껍질을 꽉 채웠을 때, 네온처럼. 이럴 때 가장 안정해져요. 이렇게 되고 싶어 해. 헬륨처럼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꽉 찼어. 헬륨은 2개가 꽉 차는 게 최선이거든. 이럴 때 원자들은 뭘 느끼냐? 안정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얘들처럼 꽉 채우고 싶어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리튬을 보게 되면 리튬은 지금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지금 몇 개냐? 하나거든. 그럼 얘는 마지막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 7개의 전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 데려오는 것보다 뭘 선택하냐? 요거 하나를 마지막 껍질 전자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한다고. 그래서 리튬이 전자를 버려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튬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리튬 플러스가 되면은 마지막 껍질 자체가 필요 없어지니까 이렇게 안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튬은 자기의 안정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버려요. 리튬이 바로 금속이거든. 이것처럼 리튬 같은 금속처럼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어떻게 되고 싶어 한다? 플러스 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도 보게 되면 나트륨이 11번이거든. 그럼 나트륨 11번 어떻게 생겼겠어요? 플러스 11에 전자가 2개, 8개, 하나 있겠죠.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꽉 찼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게 바로 누구냐면 나트륨이란 말이야. 그럼 나트륨도 이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지. 자, 버리면 나트륨이 어떻게 될까?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나트륨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즉, 금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리튬이나 나트륨이 어때요? 리튬도 리튬 플러스가 되고 나트륨도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금속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한다.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어 한다. 그게 뭐다? 금속성이다. 그랬을 때 이 금속성의 순위가 있는데 그 금속성의 순위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 금속성의 순위가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마그네슘하고 구리를 봤을 때 누가 금속성이 크다? 마그네슘이 크다. 자, 그러면 금속성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그네슘과 구리가 있을 때 누가 더 이온이 잘 되려고 한다? 마그네슘이 이온이 잘 되려고 한다. 마그네슘은 2 플러스 이온이거든. 마그네슘은 이온이 잘 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누가 더 형이다? 마그네슘이 형이다. 자, 이거 누가 더 높은지까지는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는 안 물어봐요. 문제에서 다 주어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요. 그냥 아예 반응식 자체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누가 더 형이냐? 이런 건 안 주어져요.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고 우리는 그 현상을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 지금 마그네슘 금속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냐? 바로 구리 이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만난 상황을 지금 이렇게 써준 거예요. 마그네슘 금속이 구리 이온을 만난 상황이야. 자, 이렇게 되면 마그네슘이 어떻게 된다?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된다 이거예요. 자, 마그네슘 이온이 될 때는 이 마그네슘이 이온이 됐다는 것은 이 물로 녹아 나온다는 거거든. 이온이 되면 항상 물로 녹아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이 됐어. 그럼 전자 몇 개를 내놓는 거지? 두 개를 잃어버린 거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전자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어? 바로 나오면서 이 전자 두 개를 요 마그네슘 전자는 어디로 헤엄칠 수 없어요. 요 마그네슘 판에다가 놓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온이었던 누가 이 구리가 이 전자를 먹어야 되는 거지. 전자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구리가 여기에 다시 달라붙는 거야. 이걸 반응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구리가 전자 두 개를 먹어서 구리 2 플러스죠. 구리 2 플러스 물에 있던 구리 2 플러스가 마그네슘 판으로 가서 마그네슘이 버리고 나온 전자 두 개를 먹고 구리 금속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그네슘이 내놓은 전자 두 개를 구리가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놈이 있고 전자를 얻은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전자를 잃은 이 마그네슘은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자를 잃은 건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산화가 되었다. 마그네슘은 지금 산화된 거예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이온이 되면 산화된 거야. 자, 그리고 마그네슘이 내놓은 전자를 누가 먹었어? 구리가 먹었어. 구리가 먹고 구리 이온이 구리 2 플러스가 구리로 바뀌었잖아. 자, 이런 건 다시 구리로 돌아왔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전자를 얻었다. 환원이라고 한다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반응을 합쳐놓은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반응이 되는 거야. 될까요? 자,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건데, 어, 이번에는 구리가 있고 질산, 은, 수용액이 있어요. 자, 질산, 은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우리가. 질산이 어떤 이온이냐? NO3 마이너스고요. 요 은이 뭐냐면 Ag 플러스죠. 여기서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물에 녹아 있다는 거야. 질산은이라는 물질이 물에 녹아 있으면 이렇게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함께 녹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 속에는 은이온, Ag 플러스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NO3 마이너스도 있는 거야. 근데 항상 금속과 금속이 반응한다 그랬잖아. 금속과 금속이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서 NO3는 생각하지 말아요.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건 누구냐? 들어간 구리와 이 속에 있던 은이 반응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기 있던 구리에 있던 구리 금속이, 자, 구리가 은보다 더 형님입니다. 요건 이제 그냥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리가 형님이니까 더 내가 이온화 될 거야 하면서 내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E 플러스 될 거야. 은, 너 거기서 헤엄치고 있어? 내가 목욕할 거니까 너 빨리 나와. 하면 은이 형님 알았습니다. 하고서 나오는 거야. 그럼 구리가 나올 때 그냥 나오냐? 구리 이온으로 물속에 퐁당하고 나오면서 전자 두 개를 놓고 나오지. 어디다가? 구리판에다 전자 두 개 놓고 나오는 거야. 그럼 놓고 나오면 이 전자를 누가 먹는다? 은이 먹는 거지. 자, 근데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은이라고 하는 건 Ag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은은 Ag 플러스가 은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구리는 녹아 나올 때 Cu2 플러스로 녹아 나온단 말이야. 구리는 E 플러스 이온이에요. 그러면 구리는 전자를 몇 개 내놓고 나오냐? 두 개 내놓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구리는 전자를 두 개 내놓고 나오는데 은은 전자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전자 하나 남잖아. 따라서 구리는 가성비가 좋지. 구리는 하나만 이온으로 녹아 나오고 은은 두 개가 은 금속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구리줄에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구리 이온들은 녹아 나오고요. 그리고 은 금속은 이렇게 구리줄에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이 되는 거다. 자, 그다음 요 용액의 색깔을 보니까 지금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냐? 여기로 녹아 나온 Cu2 플러스. 자, 항상 수용액의 색깔을 결정짓는 것 중에 구리이온, 요 구리이온의 색깔이 수용액 색깔을 푸른색으로 만든다. 요것도 함께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구리이온이 물속에 있다. 그럼 푸른색이야. 자, 요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을 보게 되면 반응식으로 한 번에 써보면 구리는 하나가 구리 2 플러스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전자를 잃어버렸지? 그럼 뭐 된 거야? 산화 된 거죠. 은은 어떻게 된 거야? 두 개가, 구리, 은, 이온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 금속으로 돌아온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지. 여기 찾아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구리는 산화된 거죠. 은 이온이 환원된 것이고, 자, 푸른색으로 바뀐 이유는 구리 이온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반응을 할 때요. 여기에 지금 구리 금속이 들어갔어. 구리 금속이 들어갔어. 그럼 구리 금속이 녹아 나왔어. 구리 2 플러스로 녹아 나왔어요. 이렇게. 녹아 나오면서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때 이 용액에 있던 어떤 이온이, 은 이온이, Ag 플러스 은 이온이 몇 개가, 두 개가 구리가 놓고 나온 전자를 하나씩 먹으면서 제가 먹을게요 하면서 먹으면서 구리 여기에 달라붙어서 은이 두 개가 달라붙는 거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리는 뭐가 됐다? 산화가 되는 거고. 은은 뭐가 됐다? 환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은은 계속해서 사라지니까 수용액 속에 있는 은 이온은 계속해서 사라지니까 수용액의 은 이온은 감소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수용액에 있던 은 이온의 개수는 줄어들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수용액에 있는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줄어드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 은 이온이 지금 두 개가 수용액에서 다시 수용액에 있던 은이온 두 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 개가 없어지면서 이온의 개수로는
하나만 받는 거잖아. 그러면 수용액의 전체 이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받았지만 두 개가 사라진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는 계속해서 하나씩 감소하는 거지. 이해되죠? 은이온이 두 개가 사라지고 구리이온이 하나가 생기니까 수용액 전체 이온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구리이온이 하나 나올 때 은이온이 두 개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수용액에 있는 전체 이온수는 감소하고 있는 거야. 될까요? 됐죠? 예, 이게 바로 뭐다? 산화환원이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이번엔 또 아연판을 넣어볼게. 아연의 원소기가 뭐냐? ZN입니다. 자, 아연판을 어디다 넣는 거냐면 묽은 염산에 넣을 거야. 염산이라는 건 HCl이고 얘도 지금 물 속에 있으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묽은 염산이란 말이야. 어, 여기서는 아연판에 금속이 들어갔지만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지만 이렇게 수소 이온과도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염산과 반응할 때는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해. 자, 그래서 아연판이 들어갔을 때 그림 보면 알겠지만 요 아연판에 아연 금속이 이렇게 아연 이온으로 녹아 나왔다는 거죠. 자, 녹아 나오면 전자 몇 개를 두고 나온다? 두 개를 두고 나온다. 그러면 이 염산에 있던 수소이온 H 플러스 하나당 전자 하나만 필요하니까 전자를 하나씩 먹으면 H 플러스가 두 개가 전자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H 플러스가 전자 하나 먹어서 H가 되고 H 플러스가 전자 하나 먹어서 H가 되면 얘가 달라붙었잖아. 얘가 달라붙어서 쭉 기체로 나오는 얘가 누구야? H2란 말이야. 그게 뭐다? 수소 기체가 나온다. 이때는 수소기 때문에 금속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금속에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뽀글뽀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금속에 뽀글뽀글 기포가 붙었다가 이렇게 올라와. 그게 뭐냐면 수소 기체야. 자,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죠. 왜? 여기서 지금 산화된 거 찾아볼까? 자, 산화된 게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전자를 잃은 게 산화된 거죠. 아연이 산화된 거지. 어떻게? 아연 2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놨어요. 이게 산화죠. 그지? 이게 산화고. 자, 환원은 뭡니까? 누가 환원됐니? 그림을 보고 해봐. 누가 환원됐니? 두 개의 수소 이온이 환원됐어요. 어떻게 해서? 전자를 두 개를 먹었어요. 두 개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H2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체로 빠져나왔어요. 음, 이 두 개의 반응을 합친 게 전체 반응이에요. 자,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이걸 얘기할 때가 됐네. 자, 두 개의 반응을 합치면 전자를 내놓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전자 두 개는 반응식에 쓰지 않아도 되지. 그러면 반응 전에는 어떻게 반응한 거야? 얘가 반응한 거지? 왼쪽에 있는 애들. 누구야? ZN이 두 개의 H 플러스와 반응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요렇게 된 거잖아. ZN이 E 플러스가 되고 H2가 됐어요. 이거잖아. 이게 화학 반응식이지. 그때 이 화학 반응식에서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냐? 라고 한다면, 네, 요 ZN2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됐다? 산화가 됐어요. 이 H 플러스가 H2가 된 게 뭐가 된 것이다? 환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얘기하는 거. 자, 요거 글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산화는 항상 전자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광합성도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통합과학에서 나와. 이게 고등화학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통합과학에서는 물화생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생물 파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도 산화 환원 반응인데,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는지 쓰란 얘기야. 자, 광합성이 뭐냐? 여러분들 광합성이 뭡니까? 식물이 잎에서 하는 게 바로 광합성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식물의 잎에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 H2O겠지. 자, 물과 공기 중으로 흡수한 이산화탄소. 자, 이걸 이용해서 얘들이 뭘 만드는 거야? 합성하는 거야. 뭐를? 양분을. 그 양분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육각형의 포도당이죠.
음. 그러면서 뭘 내놓냐면 산소 기체까지 내놔. 이게 바로 광합성이란 말이야. 이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건 되게 쉬워요. 자, 포도당의 화학식은 C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예요. 이거고 그때 나머지 개수들이 다 6, 6, 6이에요. 포도당 제외한 나머지가 6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때 이제 요 포도당 C6, H12, O6. 자, 이때 우리는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나를 볼 때는 광합성은 뭘로 보는 게 좋냐? 산소의 이동으로 보는 게 편하면 산소의 이동으로 보고 전자의 이동으로 보는 게 편하면 전자의 이동으로 보는데 지금 여긴 지금 전자의 이동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된 게 지금 안 보이잖아, 눈에. 그러니까 얘는 전자의 이동으로 판단하지 말고 산소의 이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산화원을 이야기할 때 산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뭐였어요? 산화가 뭐였지? 산소를 얻는 반응이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산소를 얻었는지를 보고 산화를 찾고 그럼 산소를 잃은 게 환원이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뭘 보는 거냐면 눈여겨볼 건 탄소를 갖고 보는 거야. 탄소. 포도당에 있는 이 탄소 있잖아. 탄소. 이 탄소 어디서 왔습니까? CO2 탄소에서 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탄소를 같이 갖고 있는 애들끼리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탄소를 갖고 있는 아니,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간 거고요. 요 H2O는 이렇게 O2로 간 거야. 그랬을 때 산소의 개수를 보세요. 자, 다시. 탄소를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포도당을 연결해주고, 그렇지 않은 H2O와 O2를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에 산소를 보는 거야. 자, CO2에서 산소는 총 몇 개냐면, 6, 2, 12, 12개네, 산소가. 그치? 포도당에서 산소는 몇 개야? 6개네. 자, 그러면 CO2에서 포도당으로 갈 때는 산소가 개수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잖아? 산소가 줄었어. 산소를 잃었어. 뭐예요? 환원이다. 얘가 환원된 거야. 이산화탄소가 환원된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산화예요.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니까. 자, 산소의 개수가 H2에서 몇 개예요? 6개죠? 자, O2의 산소의 개수 몇 개야? 당연히 12개겠지. 음. 그래서 이렇게 산화원을 찾을 수 있으면 돼. 자, 그 얘기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요거야. 자, 이산화탄소랑 뭐랑 연결해줘라? 포도당 연결해줘라. 그때 산화와는 외워주면 좋지만 외우는 게 헷갈린다 그러면 산소의 개수를 세세요. 6이 12. 산소 12개, 포도당. 산소 6개, 산소 줄었네, 환원.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호흡은 광합성의 반대작용이거든. 호흡 광합성의 반대작용이니까 이 반응식 거꾸로 쓴 다음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를 연결해 주세요. 연결한 다음에 산소가 6개에서 산소가 12개로 갔네, 산소 늘었네, 이번엔 산화. 나머지 환원. 되겠죠? 오케이. 되잖아.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요것만 하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자, 연소. 연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태운다는 거잖아. 연소라는 것은 물질을 태운다는 거야. 자, 태운다는 것은 뭐와 결합한다는 거냐면 항상 연소 반응이라는 건 항상 어떤 물질을 연소시킨다. 이 말은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한 것보다 A를 산소와 결합시킨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소시킨다는 건 뭐다? 산소와 결합한다 이거라고. 그러면 연소 반응은 전부 무슨 반응이 되겠어? 연소 반응은 다 산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니까. 연소 반응 역시 산소로 보세요. 그게 더 편해. 아까 금속 간의 반응은 이온으로 전자로 보고 이렇게 연소 반응이나 광합성 반응은 산소로 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보게 되면 반응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때 요 메테인을 산소와 결합시킨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럼 메테인이 CO2가 된 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하는 거야. 산소가 늘었어. 산소의 입장에서는 물이 되면서 산소가 2개 줄었어요.
이렇게 봐주라고. 항상 뭘 봐라?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끼리 돼 있는 걸 연결해주고 걔들 사이에 산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쉽게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예요. 네,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 그림은 질산은수용액이라고 했어. 자, 질산은수용액이라는 것은 NO3-와 Ag 플러스가 있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Ag 플러스를 눈여겨보라 그랬지. 거기에 누굴 넣었다? 구리선을 넣었다는 거야. 자, 구리선을 넣었다는 건 뭐가 들어갔다? 구리가 들어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반응은 아까 어떻게 되는 거지? 구리와 은의 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원래 금속이었던 게 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구리는 몇 플러스로 바뀐다? 2 플러스로 바뀐다. 자, 은은 Ag 금속으로 바뀐다는 거지. 자, 그러면 구리는 구리 2 플러스로 됐고, 은은, 이온은 은으로 됐네. 자, 근데 지금 개수가 뭔가 다르죠. 왜? 얘를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산화와 환원으로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산화된 거는 구리가 불이 2 플러스로 됐죠. 어떻게 된 거지? 전자 두 개를 잃은 거지. 자, 환원은요.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된 거야? 은이 된 게 환원이란 말이야. 근데 전자가 지금 두 개를 내놨으니 얘도 몇 개를 먹어야 됩니까? 두 개를 먹어야 돼. 그러면 얘 이온도 몇 개가 돌아와야 되죠? 두 개가. 그럼 금속도 몇 개가 돌아오는 거지? 두 개가 돌아오는 거지. 이걸 합쳐준 게 전체 반응이니까 이걸 전체를 합쳐주게 되면은 전자 두 개는 사라지고 반응 전에 여기 Cu 더하기 Ag 플러스 따라서 여기 앞에 Ag 플러스 앞에 개수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은 두 개의 Cu 2 플러스 더하기 두 개의 Ag니까 여기 두 개의 Ag가 되는 거지.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풀고 정답을 DM으로 보내놓으세요, 쌤한테. 자, 풀어보세요. 어, 지금 몇 쪽이냐면 41쪽이요. 2권 41쪽. 자,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친구들이 답을 보내줬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어렵나요? 좀 어려웠어요? 영훈이 어려웠어요? 정범이 나머지 친구 정답 안 보내줬어? 어렵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 음, 비주얼이 어려워요? 할 수 있죠? 민건이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좋아요. 그렇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세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못 보낸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은 이온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 된 거지. 그치? 환원이 된 것이고,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수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구리 이온이 녹아 나오고 있잖아. 따라서, 여기서 구리 이온이 이렇게 물속으로 녹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증가하죠. 맞죠? 자, 푸른색 띠는 건 구리 이온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잘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를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음, 자, 7번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7번 문제 봅시다. 어, 9번. 9번 해봅시다. 좀 아까 했던 여기. 9번 문제 볼게요. 9번. 이 문제. 자, 그림은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자, 염산이라 그러면은 HCl인데 얘가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는 거다?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다.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에 눈여겨봐야 된다? H 플러스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아연판이다. 아연판은 누구다? ZN이다. 그럼 ZN과 H 플러스의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그림이 잘 나와 있잖아, 지금. 그치? 그림을 잘 보면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들어간 아연판은 녹아 나오는구나. 어떻게? 아연 2 플러스 녹아 나오는구나. 그럼 전자를 몇 개 놓고 나올까? 두 개를 놓고 나온다. 그럼 두 개의 전자가 여기 아연판에 붙어 있을 것이고, 이 두 개의 전자를 먹는 건 누구다? 물속에 녹아있던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먹는다. 먹고 어떻게 되는 거야? H가 두 개가 돼서 붙어서 나간다. 그게 누구야? H2가 돼서 나갑니다. 이거죠. 수소 기체가 나갑니다. 이겁니다. 자, 그때 ZN이 ZN2 플러스가 되면서 된 건 우리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산화. 자, H 플러스가 H2가 된 거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 환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합쳐주면 전체 반응이 되는데 전체 반응까지 써보겠습니다. 두 개의 전자를 잃고 얻었으니까 왼쪽 길이 써주는 거지. ZN과 이 H 플러스가 만나서 ZN2 플러스가 되고 H2가 됐다. 이렇게 한 번에 써줄 수 있는 거고 ZN이 ZN2 플러스가 됐어요. 산화됐어요. H 플러스가 H2가 됐어요. 환원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자, 정답을 써서 보내보세요. 좋아요. 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멋진데, 나이스인데, 서운아 잘했어. 전혀 잘했어. 채빈이 잘했어요. 비주한 나이스. 시우 나이스. 재아 나이스. 잘한다. 아이, 마음이 놓여요, 아주. 소윤이 잘했어. 전혀 잘했어. 좋아요. 다 잘한다, 이제, 그치? 자, 수소 이온은 어떻게 됐다? 수소 이온은 환원됐어요. 아연판의 질량 감소한다? 야, 아연판이 녹아 나오면서 질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니, 맞는 거지. 그다음에 아연 원자 한 개가 반응할 때, 한 개가 반응할 때 수소 이온은 몇 개가 반응해요? 두 개가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2번. 잘했어요. 재밌지? 너무 재밌지 않니? 이게 뭐야? 이게 산화환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이동을 보는 것이 좀 어려운데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한번 해볼까요?
8번. 8번이 아니라 요 1번.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43쪽. 자, 요거는 이제 좀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건 뭐냐면 금속 A와 금속 B를 어디 넣었냐면 묽은 염산에 넣었어. 자, 아까는 지금까지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금속 A를 넣었을 때 여기에 B 플러스 이온이 있던가, 그치? 아니면은 금속 A를 넣었을 때 여기에 수소 이온이 있던가 뭐 이런 것만 했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것도 아닌 좀 더 복잡한 왼쪽에다가도 금속을 넣고 오른쪽에다가도 금속을 넣은 거야. 그래 놓고 요 가운데에 수소 이온이 있는 염산 수용액에다 담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헷갈리지만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A 쪽에서 지금 뽀글뽀글 하는 게 보이잖아. 기포가. 그치? A의 표면에서만 기포가 발생했다. 자, 기포가 발생했다는 건 누가 나왔다는 거냐면 수소 기체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포가 나오고 있다는 건. 그 얘기는 B에선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A에서만 지금 기포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뭘까? 바로 요 A에서 생긴 이 기포가 수소기체고 이 수소기체의 정체는 바로 이 물 속에 녹아있던 누가 H 플러스 이온이 H 플러스 이온이 이 금속 A 쪽에 와서 전자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전자는 여기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A 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A 쪽에서 뭔가 녹아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럼 누가 녹아나오겠어? 바로 A가 이온으로 녹아나오고 있는 거야. B는 그러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형제 관계 때문에 그런데 금속성이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수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B이기 때문에 A와 수소가 둘이 반응하고요. B는 수소하고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까지 우리는 몰라도 돼. 그냥 이 현상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현상을 해석만 하면 돼요. 어. 자, 여기서 그리고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만 멈춘 이유는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그래. 고등화학이라면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A하고 B가 몇 플러스 이온인지는 지금 안 알려줬고 그걸 알아보라는 문제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A가 A 플러스가 됐다라고 해도 돼요. 어, A 플러스가 A가 A2 플러스 된 걸로 할까 그냥? 그게 좀 편하니까 A가 A2 플러스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전자를 몇 개 내놓겠어? 두 개 내놓겠지. 그러면 물속에 있던 두 개의 수소가 A가 내온 전자를 먹고 H2가 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위에 있는 게 전자를 잃었으니까 누가 산화된 거야? A가 산화된 것이고 수소 이온이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것이고 어, B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 알고 있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세요. 민교 나이스, 재아 나이스, 비주한 나이스, 민건이 나이스예요. 영훈이 나이스예요. 채빈이 울지마 채빈아 나이스예요. 잘했어. 자, 3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한나 나이스. 그렇지. 소은이 나이스. 시우 나이스. 전효 나이스. 음, 잘했어요. 소윤이 잘했어요. 영재 잘했어. 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윤서 나이스. 자,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금속 A가
노가 나왔으니까 A는 어쨌든 노가 나왔습니다. 노가 나왔다는 건 전자를 내놓고 노가 나온 거니까 전자를 잃은 게 맞지. 자, 금속 B는 환원된다. 자, 지금 금속 B는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B는 그냥 구경만 한 거야, 얘는. 구경만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따라서 얘는 산화도 안 되고 환원도 안 된 거야. B는 여기서 그냥 함정이에요. 그냥 B가 없어도 돼요, 이거는. A가 수소에 들어가 있는 그 반응이에요. 똑같아. 얘는 그냥 수소가 염산이 담겨 있는 이곳에 수소 이온이 있는 곳에 여기에 그냥 A 금속이 들어온 거랑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야. B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수소 이온 수는 일정하다. 수소 이온이 점점 줄어들어야지. 왜? 얘가 전자를 먹고 수소 기체로 날아가는 거니까 얘들이 점점 줄어서 수소 기체가 돼야 되니까 수소 이온 수는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음. 자, 나머지 문제들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려고 해요.